SB 시스템. 자, 61선이 계속해서 상방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꺾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21선이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2060 같은 자리. 21 박스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하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여기까지 깨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도 이 친구의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제 돌리는 자리까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그 다음에 2060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데 2060 또는 하락폭의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집니다. 이때 저점을 잡아준 상태에서 다시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 캔들은 2060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봉 캔들이 기준봉이다. 그렇다면 이 친구를 기준봉으로 삼고 기준봉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선상 통과할 때도 매수 관점. 주가가 바닥을 찍고 5일선 밑에 있던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오고 5일선 위에 있던 주가는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온다. 이때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여기를 돌파하면은 얘가 최단 기간에 이뤄지는 주가 쌍바닥이죠. 그 다음이 5일선 쌍바닥. 5일선 밑에 있던 주가 5일선 위로 올라가고 5일선 위에 있던 주가가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이 자리를 통과하게 되면은 여기가 주가 쌍바닥, 최단기간에 이뤄지는, 주가가 저점을 찍고 5일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5일선 위에 있던 주가가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켜주면서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단기간에 벌어지는 주가 쌍바닥. 주가가 상승을 하고 다시 5일선 밑으로 빠졌습니다. 지켜주는 선에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면은 5일선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죠. 어찌됐건 초보자분들은 항상 이 위에서만, 한창 5일선 밑에 있던 주가 5일선 위로 올라가고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켜주면서 이 자리를 통과하면은 주가 쌍바닥. 자, 올렸다 빠지면서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은 자, 5일선 쌍바닥을 보는 거죠. 넥스트. 자, 5일선 밑에 있던 주가 저점을 찍고 5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5일선 밑으로 내려왔죠. 지켜주면서 살짝 깨져도 상관이 없어요. 지켜주면서 다시 여기를 넘어가면은 여기가 주가 쌍바닥. 유일 로보틱스. 자, 5일선 밑에서 저점을 찍고 5일선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왔죠. 지켜주면서 통과하게 되면은 여기가 최단기간에 발생하는 주가 쌍바닥. 시가, 종가는 중요하다. 시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 주면서 저항 맞고 저점 잡아주고 올리면서 저항 부분 통과할 때는 매수 관점. 현대공업. 같은 선상에서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여기도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그렇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흘러내려야 되는데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밑으로 빠지지 않고 저점을 높이면서 넘어가면은 매수 관점. 언젠가는 이 위로 올려줄 것이다. 자, 5일선 밑으로 빠졌던 주가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옵니다. 다시 5일선 위로 올랐던 주가는 5일선 밑으로 내려온다. 지켜주는 선상에서 다시 5일선 타고 넘어가면은 최단기간에 벌어지는 주가 쌍바닥. 여기서 빠질 경우는 5일선 쌍바닥. 자, 10억짜리 520 데드와 골든이 같은 선상에 있다. 그렇다면 이 친구가 기준봉이죠. 2분의 1 몸통 중간 지지. 쭉 당기면은 여기가 의미 있는 선상. 동국 RNS. 자, 올려드린 영상 다시 보고 설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동국 RNS. 자, 저점에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선상의 윗꼬리들 한번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밀고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들 거래량이 이제 튀어나왔던 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요 캔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망치 캔들 위치가 다 같죠.
종가 위치가 거의 같고 연결되는 선상. 여기 종가 라인에서 이제 하락이 멈추고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도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선상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위로는 여기 2분의 1, 종가와 이제 2분의 1 지점, 여기 이제 다 걸리는 자리죠. 끝에 와서는 여기 꼬리 2분의 1, 이 음봉에도 2분의 1, 지금 오늘 현재가도 몸통의 2분의 1. 그 위로는 여기 고점들 다 연결되는 선상, 그 다음에 오늘 현재 윗꼬리 2분의 1. 그럼 일단 선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위치,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 위치, 이렇게 거져 있죠.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면 이제 종가 부분. 자, 짧은 매매를 하기 위해선 바로 올라갈 경우는 이제 짧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경우는 자,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 친구도 마찬가지 지금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단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추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큰 추세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주가 흐름에 따라서는 이런 위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21선 이제 좀 내려오면서 살짝 돌릴 때 5일선이 같이 돌아가는 위치, 이런 흐름이 나와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원래대로 이제 설명했던 대로 관찰을 하면서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같은 선상의 윗꼬리들 언젠가는 이 위로 올려줄 것이다.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2060 밑으로 쭉 흘러내렸습니다. 자, 저점이 만들어진 자리, 돌파한 자리는 지켜라. 여기 새쌍둥이가 버티고 있는 자리,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췄다. 2060 밑으로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온다 그랬죠. 저점을 찍은 주가는 반등을 시도하고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졌을 때 지켜주면서 넘어가면은 매수 관점. 이 친구는 2060 돌파 기준봉, 영망치 대량거래. 기준봉 매매를 준비하고, 자, 종가 자리 치고 올라갈 때 매수 관점. SDN. 자, 상승했던 주가가 쭉 빠지면서 2060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반등을 주면서 2060 데드 크로스가 난 지점을 뚫어주는 기준봉이 탄생을 했습니다. 대량거래 영망치 캔들. 그렇다면 이 친구는 기준봉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기준봉 매매를 하면 되겠죠.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5일선을 통과할 때도 매수 관점, 당연히 종가 통과할 때도 매수 관점. 2060 나는 항상 이 위에서만 기준봉의 2분의 1 몸통 중간 지지, 또 하나의 기준봉. 5일선 밑에 있던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가고 다시 5일선 위에 있던 주가는 5일선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가 단기간에 벌어지는 주가 쌍바닥. 그렇다면 넘어갈 때도 매수 관점. 여기도 의미 있는 선상으로 볼 수 있죠. 기준봉 이후에 나오는 최저거래량 상승 반전.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이제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이전에 비해서 이제 거래량들이 많이 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다. 거래량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2차 상승이라고는 볼 수는 없죠. 아직까지 2차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태. 자, 돌파한 자리, 그 다음에 이 캔들의 2분의 1 지점에서 하락이 멈추고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단기 하방 추세를 얘보다 조금 더 이제 큰 추세가 받쳐주면서 여기서 뭐 돌릴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2060 밑으로 빠졌던 주가가 2060 데드 크로스를 일으키면서 여기를 통과하는 다시 한번 기준봉이 생겼다. 현재 이 기준봉을 지켜준다 그럴 경우는 21선이 서서히 이제 올라가게 되고 60일 전으로 가버리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섭게 상승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다면은 61선이 완만해질 수도 있다. 얘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혹시라도 얘를 지켜주는 상황에서 이 정도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 그럴 경우는 자, 61선이 서서히 하방으로 이제 돌아선다 그랬죠? 자, 이럴 경우 자, 21선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데드와 골든이 같은 선상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된다. 그럴 경우는 요 안에서는 항상 이 위에서만, 그런데 이 위에서 놀다가 넘어가 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기준봉 매매를 해야 되겠죠. 얘가 12%짜리 캔들이기 때문에 뭐 대충 2분의 1 아니면은 2060짜리, 그 다음 음봉으로 떨어질 경우는 자, 5분봉에서 어찌됐든 간에 지켜주는 상황에서는 항상 이 위에서만, 이런 위치에서는 거래량이 여기처럼 이제 팍 죽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은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선은 기준봉으로 이제 선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면은 요런 자리들, 의미 있는 선상 걸리는 자리들 2060이랑 이제 맞물려 있죠. 다 여기, 그 다음에 위로는 요런 자리, 그 다음에 밑으로는 요 자리. 어찌됐든 간에 가장 의미 있는 선상은 지금 요 자리, 그 다음에 밑으로는 여기 걸리는 자리. S에너지 이 친구도 기준봉 이후에 나오는 최저 거래량 상승 반전, 15%짜리 캔들이기 때문에 중간, 그 다음에 걸리는 자리 머물다가 올라가면은 매수 관점. 60일간의 박스권 돌파 이후에 눌림 지지, 다시 전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태양광 쪽이죠. 태양광. 그래서 기타 에너지 다른 종목들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깔끔하게 이제 올라가지 않고 한 번 더 이제 굴곡을 줬는데, 요 기간 안에 여기를 이제 들어올리지 못하면은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꼭지점이 여기 3개인데 얘가 못 올라간 꼭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간다는 가정하에 지금은 여기는 완성이 됐죠. 하락은 얘가 아직은 진행을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올 경우, 이 얘기는 지금 떨어질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밑으로 이제 내려올 경우는 21선이 살짝 꺾이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겠죠. 그럼 이럴 경우는 지켜주는 선상에서 다시 2060 치고 올라갈 때, 그런데 이렇게 살짝 빠졌다가 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여기서 살짝만 빠졌다가 대충 21선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5일선 올라타는 그 위치를 좀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올라갈 경우는 지금 5일선 여기서 저항을 받는지, 5일선이 저항을 받는지 체크하고, 여기서 대량 거래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받쳐주는 캔들이 없죠. 거래량이. 그래서 한번 튀어 오를 때 거래량 보고 주가도 넘어가는 위치, 그 다음에 거래량도 여기 넘어가는 위치, 여기서 저항을 맞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지지를 받고 다시 넘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밑으로 밀고 내려올 경우는 이 자리가 완전 역배열을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는 선상에서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타는 부분까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이평선들을 완전 역배열로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정배열로, 단기 이평부터 정배열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제를 깔아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친구는 영상 올린 지 이제 한참 됐는데, 영상에서 말한 대로 2060 데드 크로스가 나고 밑으로 빠졌을 때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라타는 자리,
이 부분을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 자, 60일선이 올라가다가 흐지부지 가버리고 그 다음에 21선도 약간 횡보를 하는 듯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 역배열 만들고 나서 5일선 밑에 있던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오고 5일선 위에 있던 주가는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온다. 이때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단기간에 벌어지는 주가 쌍바닥. 주가 쌍바닥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5일선 쌍바닥 만들어주고, 자, 5일선 돌아가는 자리, 21선이 돌아가고 61선이 돌아가는 같은 공간에서 여러 이평들이 동시에 돌아가는 자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장기 이평 두 개가 크로스가 났습니다. 위로는 480, 그 다음에 240, 밑으로는 120. 장기 이평의 역배열을 만들고 밑으로 쭉 내려봤더니 여기는 65, 20. 아직 역배열이 아니죠. 완전 역배열을 만들지 못하고 상승했던 종목들이 힘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아, 얘가 완전 역배열을 만들러 주가가 한번 밑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 이평선 매매 3대장, 완전 역배열, 2060, 완전 정배열. 그렇다면 2060 데드 크로스를 일으키면서 완전 역배열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2060을 치고 올라가서 정배열을 만드는 자리. (26일자) 공포매매 태용로직스. 자,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5일선 올라타는 자리. 공포매매로 본다 그러면은 이 선을 지났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겹치는 자리, 그 다음에 위로는 여기가 겹치는 자리. 밀봉해서 체크하고 분봉해서 대응을 한다. 자, 5분봉에서 보게 되면은 올라가다가 의미 있는 선상에서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졌는데 이 선 밑으로 빠지지 않고, 뭐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이 부분을 넘어갈 때, 그렇다면은 여기가 매수 관점. 돌파가 나와줬고 상승을 하다가 저항을 맞고 밑으로 다시 한번 빠져서 저점을 찍은 자리가 일봉에서 또 의미 있는 선상. 일반 초보자분들은 어디서 매수해요? 자, 상승을 하고 내려왔을 때 모이는 자리, 밴드 근처에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는 좀 편하게 올라간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월봉이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의미 있는 선상 잘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웨이브 떴을 때 이런 종목들 자세히 관찰하면 좋겠죠. OCI 차트도 좀 괜찮았죠. 2060 이제 찔러주는 캔들, 기준봉 탄생하고 몸통 중간 지지. 자, 5일선 밑에서 5일선 위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을 때 지켜주고 다시 5일선 통과하는 자리. 그러면서 이 친구 이기고 여기 넘어가게 되면은 오늘자도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코렌테. 자, 이 친구도 전날에 2060 찔러주는 캔들, 대량거래 영만치 캔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제 유심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의미 있는 선상으로 보이는 곳. 자, 이런 식으로 일봉에서 의미 있는 선상을 찾아서 체크를 해 놓은 다음에 5일선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매매에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5일선이 올라온다고 해서 없어지는 선은 아니죠. 수렴된 부분은 추후에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4부작 같은 개념이죠. 주식은 항상 스마일. 이 안에서 펼쳐지는 24편의 이야기들.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 밑으로 빠졌어요. 다시 반등을 주면은 이 부분이 통곡의 동굴. 신성 ENG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반등을 주면서 넘어가면은 여기가 통곡의 동굴. 느낌이 오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지금 내